네,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 중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삼국 사기에 대해서 그 책 중에 가장 놀랄만하고 그다음에 충격적인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껏 기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삼국사기라는 책은 원래 본명은 삼국사예요. 예, 삼국사고요. 삼국사, 국가의 사관이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삼국사고, 그 다음에 또 고려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왕명을 받고 김부식 외 10명이 집필한 책입니다. 예, 고대의 역사서를 다 가지고 모아서 편집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총 권수는 5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총 권수는 5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활자들이 컸고요. 손으로 쓰는 것도 컸기 때문에 이 삼국사를 읽고 싶으면, 지금부터 삼국사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요. 삼국사기를 읽고 싶으면 수레로 50권을 빌려가지고 집에서 읽었어야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작은 활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대부분 삼국사기는 한 2권 정도면 다 금방 읽으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현재는 나와 있죠. 자, 이 삼국사기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총 50권 중에 1권 신라, 2권 신라, 3권 신라, 4권 신라에서 신라가 총 12권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구려편이 총 10권이 있고요. 13권부터는 고구려편이고요. 그다음에 백제편이 가장 적게 6권이 있습니다. 신라가 맨 마지막까지 존재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신라편이 12편, 고구려편이 10편, 백제는 6편에 달하고요. 가야편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뭐 관직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리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41권부터 50편까지는 이 10권은 열전이라 그래서 삼국사기 열전이라 합니다. 보너스 페이지나 마찬가지죠. 열전이라 그래서 삼국에 유명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김유신도 나오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장수들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삼국사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국사기를 이제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이 한국 그 사학계에서는, 그렇죠, 역사학계에서는 삼국사기를 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중국 25사 기록을 믿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중국 25사 기록은 정확히 믿지 않고요. 삼국사기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 어떤 기록을 믿냐면 삼국유사를 믿어요. 이련이라는 고려시대 때 스님이 쓴, 이거는 사관이, 국가의 사관이 왕의 명을 받고 쓴 정식 기록판입니다. 자, 이건 별로 믿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교차 검증을 했을 때 지역명이라든가, 예, 그쵸?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후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교차 검증을 했을 때 지금 한국 우리가 배운 역사랑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한번 천천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조, 일단 신라 시작이 되죠. 박혁거세죠. 그래서 박혁거세 거석한이라고 나옵니다. 성은 이제 박씨인데요. 신라는 이제 박씨가, 박씨라면 이제 박달나무 박이죠. 이제 무당에 가까운 박달나무 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씨가 거석한이라고 나옵니다. 이 칸이란 뜻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큰 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조가 큰 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징기스 칸. 예, 왕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칸이에요. 예, 칸이고, 또 여러분 한이랑 칸은 같은 발음이에요. 한, 칸. 그래서 몽고도 징기스 한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국 원나라도 무슨 한국, 무슨 칸국, 이렇게 오고타이 칸국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족장들이, 예, 왕이 모여 있는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을 부를 때는 칸으로 부르죠. 칸코쿠, 칸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칸, 이걸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혁거세고요. 그다음에 커석한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은 차차홍이죠. 예, 차차홍인데 삼국유사를 보면 차차홍은 무당을 가리키는 지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3대 왕부터는, 신라의 3대 왕은 이사금이 붙어요. 뭐 금금금금금 이렇게 붙고 나중에 이제 박씨에서, 예, 석씨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왕위를 김씨가 찬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김씨가 들어가면서 이제 명칭들이 무슨 무슨 왕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삼국사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식 기록들이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기원전 54년 4월 1일 일식이 있었다. 끝. 기원전 26년 8월 금음날에 일식이 있었다. 신라 일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종 중국 사서에도 마찬가지로 일식들이 다 표기가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고려사에도 일식 기록들이 많이 표기가 돼요. 자, 이 삼국 사기에는 일식 기록이 총 67개가 표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자, 역사란 승리자의 역사죠. 승리자의 기록이죠. 예. 과감히 왜곡하고 변형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역사는. 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시냐면, 우리의 집이 지금 현재는 부자지만 100년 전에 옆집의 상놈이었거나 노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족보, 그 기록 후세에 평생 가지고 간직하실 겁니까? 네. 간직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중국 25사, 그 다음에 삼국사기, 그 다음에 일본에 또 일본 서기가 있습니다. 같은 동시대를 기록한 책들인데요. 서로 내용들이 다 달라요. 예. 중국은 자기네들은 조공을 받았다. 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편찬할 때 신라 위주로 기술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조공은 계속 바쳐요. 중국에. 일본 서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일본에, 그러니까 외국에 줄을 서서 조공을 바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두고 묘사하는 방식은 다 다른데요. 이 세 가지 책을 교차 검증을 하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지역명이에요. 지역명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에 그때의 기후, 날씨는 어땠는가, 그 다음에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 조공을 했고 어떤 인물이 조공을 받았고, 내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명, 기후, 인물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양한 타국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교차 검증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싸움을 했을 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한쪽 말만 들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이 일식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식기록 첫 번째는 뭐냐면, 일식기록 같은 경우는 사관들이 썼을 때 왜곡해서 쓰지를 않죠. 그래서 이 67개의 일식기록을 지금 현재는 21세기에는 천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때를 치면 일식기록이 그때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관측지가 어디냐가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런 과학적인 일식기록들이 대부분 한반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신기하죠? 일식기록이 한반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라도 한반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67개의 기록이. 그러면 이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슈인데요. 삼국사기 이슈인데요. 자, 그러면 중국 당대에 국가들의 일식기록을 베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하지만 당시에 이제 삼국이 존재했을 때, 고려 백제 신라 가야가 존재했을 때 여러 가지 중국의 나라들이 존재했는데요. 그 나라 사서에도 일식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수나라, 당나라, 고구려랑 싸운 나라죠. 백제랑도 마지막까지. 얘네들 일식 기록이 무슨 13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관측지가 달라요, 다. 다 다릅니다. 그 나라 수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식 관측지를 찾아내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 비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사서의 내용에서 과학적인 추정입니다. 첫 번째는 일식 기록이고요. 과학적인 추정. 두 번째는 지역명입니다, 여러분. 옆나라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와 전쟁을 벌였으면 지역 명칭이 나오겠죠. 그 지역 명칭 찾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지도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지 마시고 중국 25사, 중국의 사서, 그 다음에 삼국사기, 일본 서기를 보시면 교차되는 지역이 엄청 많이 나오고 중국 대륙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랄만한 사실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식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일식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요. 신라에 대한 내용이 쭉 묘사가 되게 되죠. 자, 여기 또 한 가지 재밌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김대문의 화랑세기가 말하기를 해서 화랑세기라는 책의 존재를 언급을 해요. 여러분, 화랑세기는 뭐냐면 신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화랑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 책을
인정하지 잘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기존까지 알고 있던 신라의 내용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화랑새기 내용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디 일식 기록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자, 이 기록입니다. 자, 787년 8월 1일에 일식이 있었다. 자, 여러분 천체 기상 프로그램에 쳐보시면 일식 관측지가 나옵니다. 자, 신라는 일식 관측지가 그 전에 총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의 일식 기록들이 30번이 나와요. 30번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지금 중국의 안후이성이라고 합니다. 안후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의 약간 우측 중간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경주란 지명도 남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대구 팔공산, 팔공산도 남아 있고요. 별의별 지명들이 전쟁명 지역들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는데 거기에 신라 마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 김씨 사당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추후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787년에 드디어 한반도 경주에서 일식이 관측이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요. 787년이 언제입니까? 고구려 백제가 멸망한 후예요. 통일신라라고 저희가 말할 때 그 이후에 787년부터는 경주의 일식이 이제 한반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마 수도를 이전했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신라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이제 고구려의 내용도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학원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백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조금 나와 있는 건데요. 보시면 자, 백제 봉기에서 백제가 나오는데 백제도 일식이 있습니다. 일식 기록이 나옵니다. 백제는 어디로 나오냐면요. 수도 일식 관측지가 백제 같은 경우는 11개, 그다음에 고구려는 11개, 백제 같은 경우는 26개, 굉장히 많죠. 26개의 일식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식 기록은 대부분 이제 북경, 베이징 부근이에요. 그 아래쪽에 이제 산둥반도라고 합니다. 칭다오 있는데요. 거기가 옛날부터 이제 제나라, 제수,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고 있던 데죠. 그래서 백제가 거기가 일식 관측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웅진, 사비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일식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식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계속 일식이 계속 나와요. 일식이 계속 나오고요. 백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 이제 29부터 이제 연표들이 나와요. 연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칸을 쳤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한자로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뭐 지역명이 나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놀랄만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삼국사기에서 첫 번째로 놀랄만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식 기록이에요. 과학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어떤 유물이나 어떤 기록보다도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각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식 기록 자체가 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관측지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식 관측지, 과학적 기록이 우선된다면 지금 한반도에 없어요. 신라는 787년 이후에 기록됨에 따라서 한반도로 이주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놀랄만한 사실은 이거예요. 삼국의 지명 중에 그 위치를 모르겠는 곳에서 김부식이 써놨습니다. 이 위치는 내가 모르겠다. 왜냐하면 김부식이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이 고구려 백제, 이 망한 고구려 백제 가야가 망한 후 한 500년 후에 이 사선을 만든 거예요. 고려는 일식 기록이 대부분 한반도 근처로 나옵니다. 한반도기 때문에 중국 지금 뭐 베이징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안후이성, 뭐 그다음에 중국 중부, 그렇죠? 중부라든가 아니면 산둥반도 이쪽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하는 것 자체가 지역명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구가 어딘지 모르겠다. 박작성, 개마국 한번 볼까요? 비사성 어딘지 모르겠고 뭐 좀 보겠습니다. 살수가 모르겠대요. 을지문덕에 살수 대첩 있지 않습니까? 난 살수가 어딘지 모르겠다. 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산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렇죠? 숭산이 어딘지 모르겠다. 숭산은요, 지금 현재 중국 지도에도 숭산 치면 바로 나옵니다. 숭산이 나오는 숭산이 어딘지 들어본 적이 없다. 또 평원이 어딘지 모르겠다. 평원도 중국 지도 보면 바로 나오죠. 자, 이래서 이걸 이제 원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원문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삼국 유명 미상 지방 해가지고 이만큼을
김부식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전쟁에 아니면은 삼국시대 때 중국과 그렇게 싸운 기록 중에서 못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한반도에 있었으면 못 찾았을까요? 살수가 어딘지 모르겠대요. 대구, 부산 어딘지 모르겠답니다. 네. 물론 부산은 조선 후기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당연한 지역명들 중국에 찾아보면 대부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이런 지역명들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삼국사기에서 가장 놀랄만한 세 번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삼국사기 이제 열전에 들어갑니다. 열전 41권부터 열전이라고 했는데 열전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열전은 인물편이라고 그랬죠. 김유신 편, 그렇죠. 신라의 김유신이 세 권을 차지합니다. 41, 42, 43. 다 김유신 편이에요. 김유신, 예, 김유신은 그쵸?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어떤 인물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을지문덕이 나오네요.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이다. 이사부 막 나오고요. 김인문이 차차홍은 그죠? 네, 차차홍은 무당이다.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보고, 흑치상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역사서의 모든 인물들은 이거 보고 쓴 거예요. 이거 보고 삼국유사 보고 참조해서 쓴 겁니다. 장보고 막 나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세 번째로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박재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도지를 쓴 박재상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삼국사기 46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자, 삼국사기 46에 이제 최치원 편이 나옵니다. 이 최치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이 최치원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책을 냅니다. 예. 그래서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당나라에서 히트를 쳐요. 예, 굉장히 유명하게. 그래서 개원필경이라고. 그래서 이 최치원이 굉장히 문학가로 뽐을 내는데요. 자, 이 최치원이 46권, 그러니까 삼국사기 지금 46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상태사시 중장이라고 여기 이제 동해 밖에 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요. 예, 그쵸? 마한, 변한, 진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한은 고구려고, 변한은 백제고, 진한은 진나라, 친, 그쵸? 그래서 친은 신라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삼국사에서 세 번째 놀랄 내용.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는 100만이 넘어서 남으로는 5월을 침범해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으로는 연제 노월을 위협해서 중국에서 커다란 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 때는 5월을 침범하고 점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5월이 어느 나라냐면 여러분 오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 오나라는 중국 동부에 있는 나라가 오나라예요. 자, 동북 아래. 월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월나라는 지금 여기에 어디 있냐면 홍콩이랑 마카오 지역이에요. 예, 광동 지역이에요. 예, 월나라. 그래서 베트남을 월나라의 남쪽이라서 월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나라 월나라를 차지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도 여기도 이제 연제노, 그쵸? 5월을 이제 북으로는 연나라. 연나라는 어디냐면요. 한족이라고 보죠. 연나라는 이제 북경. 이게 이제 북경에 가시면, 베이징에 가시면 원래 북경 맥주를 팔아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영영 맥주를 팔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연나라를 되게 그리워합니다. 연나라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연나라가 한족 중심의 나라라서 연경이라고 옛날에 해서 연경 맥주 많이 팔았습니다. 제는 어디예요? 항상 제수가 있죠. 산둥반도, 노나라 그 아래. 이렇게 해서 연제노를 위협해서 중국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이걸 원물 한번 볼까요? 원물 보시면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최치원이 여기 이제 원문이 나오죠. 원문이 유연제노 5월을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예.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고구려 백제가 어떤 식으로 강성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유연제노 5월이란 뜻은 북경부터 시작해서 월나라, 홍콩, 마카오까지 다 점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홍콩 위에 지금도 백제 마을이 있어요. 예, 백제향이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전주라는 지역명이 있습니다. 예, 전주 백제 마을이라고 전주가 있어요. 홍콩 위에요, 바로.
예, 그럼 전주가 한국에도 있죠. 예, 전라도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전주의 주변의 지역명이 한반도와 거의 동일해요. 예, 동일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과연 백제의 땅은 어디까지였을까? 어디가 진짜 백제였을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인물편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삼국사기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삼국사기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삼국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지역명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백제를 부여라는 지역명이 있죠. 예, 한반도에 부여라는 지역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부여는 그냥 국가명이에요. 예, 북부여, 남부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부여라는 지역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백제에 여러분 공주라는 지역명 아시죠? 예, 뭐 웅진 사비할 때 뭐 공주라는 지역명이 나오지 않아요. 예, 삼국사기 중국 25사에도 공주라는 지역명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가 예, 뭐 웅진이고 사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주를 얘기를 하는 거지 나오지 않아요. 또 여러분 백마강 어디라고 한반도에서 비정합니까? 금강이라고 비교하죠. 금강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예, 금강이란 표현이 중국 25나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가 위치가 그럴 것이다 비정을 하는 겁니다. 황산이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황산벌? 황산? 중국에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웅진 우측에 태산이라고 태산 중국에 있습니다. 예. 이 삼국사기의 지역명과 중국 25사와 일본 서기에 있는 지역명들을 중국 본토에 있는 지도로 찾으면 다 나와요. 신기하죠, 여러분? 과연 전쟁은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전쟁뿐 아니라 백제의 수도, 예. 한성, 그렇죠? 고마성, 거발성, 그다음에 웅진사비는 어딜까요? 신라의 수도는요, 경주가 한반도에도 있고요. 787년 전에는 중국 안의성에 경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예. 고구려는요, 어떨까요? 예. 천문적인 과학적인 일시 기록 플러스 그쵸? 각종 지역명들, 교차되는 지역명들, 누가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거를 뒤로 하고 지역명들이 동일합니다. 예. 한반도에는 없어요, 그런 지역명들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최치원이 글을 남겼습니다. 유연제노 5월을 고구려 백제가 강성했을 때 점령하고 격파하고 다스렸다라고 나와요. 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자, 한국 역사는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반도사관으로 인해서 조선시대가 축소되면서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본격적으로 다 왜곡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삼국사기, 중국 25사, 그 다음에 일본사기 한번 비교해서 읽으셔서 추후에 이런 사실들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